멋진다, 꽃보다 중년. 한국직업방송이 준비한 중장년 이모작 프로젝트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가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MC 임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장년층 알찬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인생 이모작,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네,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함께할 전문가 두 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TD 김유석 대표 그리고 무역협회 일자리희망센터 김미진 선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재취업 관련 뉴스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재취업 핫클릭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중장년층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시간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영주 캐스터, 오늘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한 핫한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재취업 핫클릭 중장년층 재취업 관련한 발빠른 소식과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중장년층의 노후 희망과 관련된 통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보시는 것은 지난해 9월 전경련이요. 40대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장년의 노후 희망 5가지에 관한 통계입니다. 자, 구직자의 대다수가 평균 67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한 가운데요. 첫 번째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퇴직 후의 인생을 위한 사전 준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요. 65.3%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준비 안 됐다라고 답했고요. 21.7%가 모르겠다에 머물렀습니다. 이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모호한 상황인 걸까요? 다음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이 생계비나 자녀 교육비 등 앞으로 계속 써야 할 돈들에 관한 질문에는요. 응답자의 69.1%가 불충분, 충분하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퇴직 후에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비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중 66%는요. 차장급 이상으로 퇴직했고 그들 중 최종 평균 연봉은 7천만 원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아무리 연봉이 높을 때가 있었다고 해도 은퇴 후 설계를 미리 해놓지 않은 탓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걸까요? 퇴직 후를 위한 사전 준비,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다음은 은퇴 후의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더니요. 72.3%의 압도적인 비율로 이 귀농이나 귀촌, 창업이 아닌 재취업이 꼽혔습니다. 대다수가 은퇴 후에는 당연히 재취업을 선호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재취업, 희망 연봉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교적 고른 수준의 답변들이 이어졌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바란 연봉 3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덧붙이자면요. 대다수가 이 사원급의 사무관리직을 선호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부담 없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중장년층 노후 희망에 관해 통계로 알아본 재취업 핫클릭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장년 재취업에 대한 한 뉴스 조영주 캐스터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몸값을 낮추더라도 좀 더 오래 일하고 싶다라는 게 공통된 이야기였는데 사실 경력이 쌓이고 연륜이 늘면 늘수록 많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를 접하고 나니까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이런 대접, 이런 대우를 받고 있던가요? 대표님?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의기소침하시고 예. 좀 수세적인 느낌을 좀 많이 받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장 생활 오래 하시면서 주로 이제 갑의 위치에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취업하러 오는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사람 위치에 있다가 이제 을의 위치로 돌아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막연하기도 하고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네. 너무나 당연한 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에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그 전통 그 농경 사회에서 이렇게 바뀐 게 불과 한 100여 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좀 혼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대접받잖아요. 그렇죠. 존경받고 우대를 네. 받는데 그 이유는 지식의 변화가 그다지 많이 있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네. 오래 산 사람이 지식을 독점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고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많을수록 대접받는 그런 사회였는데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21세기로 접어들면 들수록
이제는 뭐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구닥다리가 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네.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지금 당장 머릿속에 얼마만큼 지식을 갖고 있느냐라기보다는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그 지식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 남들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측면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나이 드신 분들, 중장년들에게는 녹록치 않은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중장년층이 을의 입장에 서게 된 거예요. 의기소침할 것 같은데 김희진 선임께서 보시기에도 그러시던가요? 저희도 이제 네. 저희 센터에 많이 오시는 이제 구직자분들을 보게 되면 네.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일자리를 구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제 그 일자리를 구하시는지 여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자녀의 학자급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제가 물어요. 네. 왜냐하면 연봉을 이제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책정하는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현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직과 관련한 관리직 쪽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직종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자리가 또 녹록치 않기 때문에 네네. 취업의 현장에서 네. 또 되게 힘든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직 중에도 아무래도 교육비라든가 어떤 여가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하시다가 보면 이렇게 퇴직이 빨리 올 줄 몰랐다. 네. 그리고 나오면 바로 취업이 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생계형으로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이 한 8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100세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60세 퇴직 이후의 인생 참 길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네. 바로 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국에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서요. 전국 어디에서나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1:1 맞춤 재취업 컨설팅에 관한 지원인데요. 전문 컨설팅이 배정되고요. 개인별 체계적 분석, 또 취업과 창업 상담이 들어가고요. 이력서 작성하는 법, 또 면접 코칭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 구인구직 알선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구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적합한 기업의 인재를 추천하고 온라인으로 맞춤 정보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 다음은 개인 취업 활동 공간인데요. 이력서, 증명사진 무료 촬영해준다고 하네요. 또 사무기기도 제공되는데요. 휴식 공간도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재취업 창업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분야별 특강이 진행되고요. 취업, 창업 역량 강화 강의도 진행되고요. 온라인 동영상 강의, 또 이북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참 다양하죠? 자, 제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알아왔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 재취업 희망자들을 위한 지원 정보, 이 대한민국 정부 포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100세 시대고요. 60세 퇴직이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 조은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톡톡 재취업 코너입니다. 네, 톡톡 재취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창업, 그리고 재취업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중장년층이 원하는 것은 연봉을 낮추더라도 67세까지 일하고 싶다, 이런 거였거든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노후를 당연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근데 퇴직할 때 노후를 준비한다? 이미 늦었다는 얘기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직장에 다니면서 퇴직 준비, 인생 이모작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너무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평균 이제 퇴직 연령이 저희가 이제 54세 정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네. 정년 빨라요. 연장이 돼서 네. 60세까지 이제 뭐 일을 한다 하시더라도 저희가 퇴직 이후에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인생 그 생애 전반에 관련해서 라이프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즉 생애 설계라는 것이 일, 가족, 재정, 건강, 관계, 여가, 학습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겠죠. 맞아요. 네, 건강이 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 삶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인생의 의미와 이제 가치를 찾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네. 중장년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음. 그러나 책임감 때문에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았죠. 최근에 흥행 중에 있는 국제시장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예. 첫 장면에 혹시 주인공이 이제 부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기억하세요? 예, 기억이 나요. 그 주인공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예. 내 꿈이 먼저 아나 이렇게 묻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내 꿈은 선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주인공이 이제 그 선장의 꿈을 이루려고 해양대학에 갑니다. 해양대학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걸 포기해요. 맞아요. 우리 중장년들이 삶이 지금 거의 이렇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 예. 퇴직 이후에 그러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겠다. 이래서 이제 뭐 귀농귀촌이라든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가치 있는 일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 경력 목표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내가 생계형으로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나의 발전이나 나의 성장을 위해서 취업을 하느냐 이런 것이 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재직 중에는 이제 교육비라든가 자녀 유학을 보낸다던가 생활을 한다거나 정말 퇴직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모르고 소비를 하다 보니까 저축액도 작으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답답하죠. 그러면 이제 센터에 와서 네. 이제 일자리를 구하실 때 그래도 아무 일이라도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경력 관리하면서 내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 내 노후에 대한 설계 플랜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이제 재정관리 교육을 입사 초기부터 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퇴직 이후에도 뭔가 이제 탄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돈 들 일이 많으니까 네. 어떤 일이든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요. 좀 전반적으로 미리부터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좀 계획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드는 비용들을 좀 계산을 해서 저축을 해놓는다면은 시기적으로 좀 예. 준비를 해놓을 수 있다면 조금은 좋겠죠. 안심이 되겠죠. 자, 김희석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하세요? 뭐 너무나 좋은 이야기시고요. 근데 네. 특히 국제시장 이야기의 그 예. 사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주 쉽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탄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은 네. 그 평상시 준비가 좀 중요하다. 뭐 이런 평상시요? 예, 예. 그렇죠. 아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맞닥뜨려서 갑자기 준비하고 뭐 네. 취업 관련된 책을 본다든가 이건 너무 늦은 거죠. 늦었죠. 그래서 평상시에 네.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좀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뭔가 제 꿈을 꾸는 그 재취업하는 분야에 대한 트렌드, 그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열심히 머리띠를 둘러매고 공부하는 학생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서서히 슬슬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그러한 좀 여유 있는 그런 준비가 이제 평상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공부하려고 하면 솔직히 다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생활 속에서 느껴야지 남아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좀 힘을 빼고 맞아요. 준비를 평상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현재 직종에서 직업에서 구축해가고는 인맥을 얼마만큼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신입이 아니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맥 또 사회적 네트워킹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잘 관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그다음에 마지막은 조금 저의 좀 개인적인 이런 이제 소신인데 네. 통찰력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중장년의 재취업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지식이나 상식이 아니라
통찰력과 지혜. 그렇다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네.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한데 네. 그러한 것들을 평상시에 왜냐하면 인문학 훈련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 평상시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인문학이 화두가 됐었잖아요. 사실 서점에 가서도 인문학 서점들의 열풍이 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네. 사실 중장년 취업에 있어서 통찰력이나 인문학적인 관점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김윤석 대표님, 이 통찰력이랑 인문학 훈련 같은 거는 어떻게 훈련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저 고민이 굉장히- 되는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네, 팁 좀 네. 주세요. 왜냐하면은 통찰력과 인문학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네. 이런 질문이 별로 안 나와요. 딱히 막연하죠. 방법은 그렇죠? 막연해요. 네. 그렇죠. 돌직구 질문이 그쵸? 필요한 네. 그런 거였어요. 적으려고요. 네. 그래서 내 네.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3가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평상시에 소박하고 진실된 수다를 좀 뜨세요. 수다. 수다. 예. 그러니까 뭐죠? 말을 좀 이렇게 많이 사람들과 나누시라는 얘기죠. 보통 이게 통찰력이 많으신 분들의 특징은 수다를 떠는데 맞아요. 자기 말만 하지 않고요. 예. 많이 들으시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맞아요. 안 아주머니들도 들어요. 참 수다를 굉장히 많이 떠셔서 그런지 지혜도 있고요. 그쵸. 통찰력이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예. 직원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콘텐츠에 대한 어떤 핵심을 파악하려고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각 잡고 하면은 어깨 힘주고 하면은 맞아요. 얘기가 안 돼요. 맞아요. 예, 지혜가 나오지 않고. 근데 커피 마시면서 초콜릿 먹으면서 그냥 예. 수다 떨다 보면은 막 아이디어가 나와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수다 떨면 좋은 얘기들 되게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정보통에도 되고요. 네. 네, 아. 바로 이제 그것이 인문학과 통찰력에 대한 준비 과정의 첫 번째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아, 네. 두 번째도 이제 또 어렵지 않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경청. 예. 네. 근데 그 듣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면 예. 네. 지난번 시간에 또 말씀드렸는데 영화 보기, 영화 보기. 예, 감독의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듣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책 보기, 저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뮤지컬 보기, 또 여행하기. 노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걸 이렇게 네. 그냥 리스닝의 개념으로 너무 좁혀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을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의 모든 방법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듣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내가 듣고 보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비판적 해석. 비판적해서 예. 어려워졌다. 네, 네. 비판적 해석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예. 뭐냐면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유명 대학의 어떤 석학이 네.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래 나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그렇죠. 내 정말 식대로 그럴까? 비판을 해봐라. 네, 정말 오. 그럴까? 네. 저거는 저 교수님한테는 맞는 말이지만 나한테는 과연 맞는 말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는 게 여기서 말한 어려운 말인 비판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 뭐죠? 그 수다를 떨고 네. 남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네. 예, 그리고 비판적 해석을 통해서 나의 중심을 잡아가는 행위 이게 바로 인문학과 통찰력에 대한 기본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근데 그 나이가 드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남의 말을 듣는 것도 힘들어할 것 같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더 훈련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예. 예,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남의 말 잘 안 듣고 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20대보다는 40대가 되니까 저도 느껴요. 예, 예. 남의 말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개인적으로 뭐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튼 수다를 통해서 나를 좀 더 이렇게 유화시키는 융통성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수다라는 기본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 전에 재취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도 해야 되고 퇴직 준비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나갈 때 경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퇴직 전에 경력 관리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봤어요. 일단 그 정의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경력은 일과 관련된 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력 관리란 자신이 지닌 뭐 경력, 가치,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일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렇죠. 일을 배우고 이제 어떤 일을 익혀가는 이런 시기다라고 하면 이제 30대에서 50대는 이제 이 배운 일들을 이제 확장해가고 좀 경력을 쌓아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의 경험을 좀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하고 이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네. 또 경력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지속적인 일과 활동을 위해서는 사실 현재 직종 및 동종업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50 전에는 뭐 40대 때 이제 40에서 50대 해외 법인장을 경험하시게 되면은 네. 50 이후에도 법인장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예. 50 이후에 해외 영업 쪽은 또 채용권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장이 좀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영기획이나 인사노무 총무 쪽에 계셨던 분들은 내가 이제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인사총무 쪽은 5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을 채용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주택관리사라든지 아니면 경영지도사 이런 것들을 좀 취득해서 네. 내가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경력 관리가 또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기술 분야 쪽에 계셨다면 조금 더 기술을 확장할 수 있는 내가 조금 전기 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열 관리사라든가 네. 아니면 보일러 쪽에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경력 관리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통은 했던 일 쪽 분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금융권에서 이제 지점장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은 이제 내가 금융권에 있었지만 퇴직을 하고 나면 이쪽 분야로는 나는 좀 어렵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기술 쪽에 이제 준비를 하신 거죠. 네, 완전 다른 분야네요. 완전 다른 분야로. 예, 예. 그래서 열 관리사, 보일러 기술, 그리고 이분이 뭐 전기 기술에서 자격증을 한 7개 정도를 취득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세요. 네. 지금은 현재 열정적이시네요. 네. 지금은 현재 보일러 기능사로 이제 네.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주말에는 또 자원봉사로 이제 집 짓는 활동을 하신대요. 네.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력 관리를 통해서 이분은 내 삶의 의의랑 또 이 어떤 사회에서의 소속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네. 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네. 경력 관리라는 것은 행복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포괄적으로 경력 관리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장선 상에서 생각하는 것도 좋고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새롭게 도전을 하는 것조차도 다 네. 경력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자, 구직자분들을 만나보면요. 이렇게 좀 경력 관리가 잘 된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상대적으로 좀 잘 안 된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컨설팅 해주기도 힘들거나 네. 그러진 않나요? 제가 이제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좀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저 학교 다니다 이제 졸업을 할 때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충고해 주신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 그때 제가 20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50대까지 사는 방법을 연령대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면은 20대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래요. 근데 사실 녹록지 않죠. 그렇죠. 먹고 취업 살기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그렇죠. 네. 원하지 않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20대에 가장 행복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느냐. 네. 30대 행복한 것은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좋은 경력을 어떻게 쌓느냐가 30대 되게 중요하대요. 네. 그다음에 이제 40대에 들어가면 20, 30대를 거치면서 그 결과 40대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대요. 아, 네. 그래서 돈은 40대에 땡기는 거라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수학은 하셨습니다. 그때로. 아직까지는 네. 없어도 괜찮아요. 40대부터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 왜 사회 나가서 40대들 모여 있는 자리에 가면 이렇게 부해 보여요. 네. 40대들이 좀 보통 이렇게 넉넉해 보이거든요. 네, 네. 그게 아마 그 교수님의 말씀과 아마 일맥상통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 명예롭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50대 이후에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보면 뭐 돈을 뭐 이렇게 뭐 착복했다든가 여러 가지 네.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이 행복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명예롭지 않은 길을 갔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돈보다는 명예, 일리 있네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 아닙니까, 저도? 근데 예. 그래서 그때는 뭐 맞는 말씀이시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그래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제가 현실적에서 이제 그런 경험담과 함께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네. 중장년층에게 보통 이제 꿈을 많이 얘기하시죠. 네. 나는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나의 포부는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째째하게 네. 그분의 과거를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네. 묻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치열하게 살았던 분이 그 꿈을 이룰 확률이 높아요. 근데 꿈만 크고 현실을 도외시했던 사람은 네네. 그런 확률이 낮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예, 계속해서 꿈만 꾸고 있는 걸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게 되면은 네. 꿈만을 극대화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꾸로 현실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성취를 이뤘는가,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뿌듯함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 자꾸 물어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꿈과 네. 현실에 대한 치열함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표현해낼 수 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재취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끄덕끄덕하게 됐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미진 선임님께 물어볼게요. 퇴직 전 경력 관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인생의 목표를 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가치나 재능, 흥미 분야를 좀 파악해서 내가 퇴직 이후에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언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걸 좀 파악하셔서 미리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네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성을 좀 키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그래서 그래서 퇴직 이후에 내가 가려고 하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에 적합한 이제 자격을 위해서 좀 학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경력을 좀 이렇게 쌓거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좀 넓히시는 것이 좀 중요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재직 중에 어떤 그 자기 관리라든가 아니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일단 계획을 세우고 나면은 시간 관리라든가 정보 습득을 계속 하셔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좀 계속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생애 설계라든가 전직 지원 서비스를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상담이나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목표를 설정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김희석 이사님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자 하는데 우리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냐면은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은 경력 관리와 지급하고 있는 일이 별개다. 생각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네. 네. 경력 그렇게 관리는 생각이 별도의 되는데요. 시간과 별도의 에너지를 들여서 따로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경력 관리에 세 가지 주요 측면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네. 현재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업무에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요. 그 업무에 더더욱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 행위가 쌓여서 내 경력이 되고 그다음에 내 미래에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미래만 꿈꾸고 현실을 도외시하는 그런 이제 도피자 같은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지 말고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경력 관리의 최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일리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글쎄요. 다른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일과 전혀 다른 일. 그런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예,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네.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는 최고가 되자 이 한 생각만 가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서울에 뭐 몇몇 명문 대학을 못 들어가면 되게 낙담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렇죠. 남들이 생각하는 명문 대학 못 갔으니까. 네. 하지만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포자기하거나 네.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건 바보 같다고 봐요. 네. 아무리 지방대학을 가거나 전문대를 가거나 또 여러 가지 자기 위치에 있어서 그 조직에서 최고가 되면 분명히 길이 생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뭐 최고의 명문대학은 못 나왔지만 네. 제가 다닌 학교 과에서 최고였어요. 와,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는 네. 거 맞죠? 아, 그럼요. 예. 그다음에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네. 제 보직에서 최고였고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지금 세 번째 지금 옮기면서 이제 세 번째 창업을 한 이제 회사를 네.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기의 그 뭐죠 기반을 닦고 그리고 명성, 그다음에 명예 이런 것들을 동시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간에 현실을 자꾸 왜소하게 보고 자꾸 남의 떡만 크게 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질없다라고 맞아요. 봅니다. 예. 네,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자신이 있으니까 네.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성공을 당연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 투잡, 쓰리잡 이렇게 기웃기웃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또 전문가가 되는 길이니까 재취업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또 제 입장에서는 이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네. 이 말은 저도 찔리기도 하고 이제 젊은 저도 구직자분들도 그래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아직은 어리지만 이 노후에 관한 계획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게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성들을 조금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선생님, 이 퇴직 후에 재취업은 혼자서밖에 준비 못할까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까요? 뭐 예를 들면 기업에서 준비를 도와준다거나 네. 이런 방법들은 따로 없나요? 글쎄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네. 일본이나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불과 16%밖에 안 된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도 적고 대비책도 적은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아무래도 이런 노후 대비는 사실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막막한 부분이잖아요. 네.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개인의 입장에서 일단은 이게 이제 전직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전직 서비스는 사실 IMF 때 이제 대기업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됐고요. 네. 현재 일부 이제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금융권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거대한 인구 집단인 베이비 뷰머 세대가 네. 약 712만 정도 추정되고 있고요. 이 중에 일을 하고 계시는 수가 312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대부분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사회 전면에서 다 퇴장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전직 서비스를 알려드리고 이 전직 서비스가 이제 공공기관과 이제 민간기관으로 좀 나눠지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공기관은 지금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민간기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라든가 금융권 해서 기업과 기업 간에 해서 유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은 전직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법으로 국회 제출한 상태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은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이라든가 KT, 포스코, 뭐 두산 이렇게 금융권이나 외국계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이 하기 때문에 개인이 네. 따로 별도로 받기는 어렵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오시게 되면 네.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네.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린 거기죠? 네. 오시면 맞습니다. 예. 네. 만약에 그 인생을 한 7, 80까지 산다면 요즘 왜 떠도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모작이다. 또 네. 유명한 책도 있고.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제목에도 100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모두 100세 시대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 설마. 그렇다면은 삼모작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사모작까지는 무리가 있고요. 네. 삼모작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삼모작이라고 하니까 가슴이 좀 철컥 네.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모작도 이제 모자라네요. 삼모작이라는 거잖아요. 삼모작은 언제부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 나름대로 한번 구획을 정해봤는데요. 보통 20대에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대 중반 이후에 해서 30대, 40대, 50대, 60대 들어서기 직전까지가 저는 한 이모작식이라고 봐요. 그때 네. 아마 2번 정도의 큰 변화가 본인한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또 술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60이 넘어서 3, 40대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 글쎄, 좋긴 하겠지만 네.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한번 세 번째 삼모작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20대에서 60 되기 전까지의 그 이모작 시기, 그다음에 60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그 남은 20, 30년 기간의 마지막 삼모작
이렇게 해서 한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네. 전력 투구를 해야 될 부분은 역시 60 되기 전까지겠죠. 이모작까지요. 그렇죠. 이모작까지는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전력 투구를 해서 부도 쌓고 명예도 얻고 이렇게 그런 두 가지 이제 토끼를 다 쫓을 수가 있겠지만 네. 네. 60이 넘은 이후에는 부를 쫓기보다는 네. 일종의 사회에 대한 환원, 그다음에 후배들에 대한 어떤 지식의 양성. 공유와 네. 양성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심으로써 네.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회에서 이바지하는 거 이것이 저는 산모작의 큰 의미 같아요. 네. 네. 그래서 60이 넘어서도 돈을 추구한다? 글쎄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모작까지의 자신의 최고의 그 경험을 살려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의 인생도 좀 더 의미 있게 그렇죠. 만들어 나갈 수 있겠네요. 네네. 어쨌든 힘듭니다. 이모작을 넘어서 상모작까지 하려니까 힘이 많이 드는데, 자, 개인이나 기업, 개인을 바라보는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장년 재취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예, 제가 소속해 있는 일자리 네. 센터고요. 네. 전국에 28개 기관으로 특징은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정경련,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노사발전재단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고용센터, 경기 일자리,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관내구청, 뭐 동사무소 등에서도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간 전직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업과 기업이 연계되어 있고요. JN 커리어라든가 뭐 인지어스, LHH DBM 코리아, 네. 뭐 라이트 매니지먼트 이렇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그러네요. 있네요. 보니까 네. 정부 지원도 있고 또 시도구청도 있고 민간 전직 지원 서비스도 있는데 이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네, 구직자분들의 니즈나 아니면은 교육 내용들이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개별 컨설팅이라든가 이제 재취업에 관련한 제도약 프로그램, 뭐 취업 동아리, 뭐 취창업에 대한 뭐 단기 특강, 구인구직 서비스들을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무역협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도약 프로그램을 한 10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예. 네, 한 198명 정도 수료를 하시고 많이 하셨네요. 현재 한 71명 정도 취업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하반기 교육이 이제 몰려서 진행된 것 치고는 취업률은 좀 높게 수치가 나온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고용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가 이제 성실 프로그램, 취업희망, 주부 재취업, 제대군인 등의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네. 관내 특징을 살린 취창업이라든가 이제 재무설계, 컴퓨터 교육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장년 분들이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맞아요.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이력서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 이메일을 이제 사용법을 아셔서 이메일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고 나서 이제 취업까지 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무소나 관내를 또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 김미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분야 외로 제가 조금 추천해드릴 부분은 네. 보통 지자체나 뭐 박물관 또는 어떤 예술기관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인문 교육, 인문 교양 강좌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아, 네, 물론 맞아요. 이제 유료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료 교육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찾아보기 나름인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런 데를 이제 저도 찾아다니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 100자리가 있으면 50자리도 안 차 있어요. 안타깝다. 너무 아깝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사람들에게 많이 권해주곤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런 인문학 관련된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강해서인지 모르지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찰력과 지혜 발달, 그렇죠. 그다음에 인문학적 소양의 그 증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나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노력을 그냥 네. 평상시에 조금씩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최근에 그 파주에 있는 파주 출판단지라고 있거든요. 네, 알아요. 네, 거기서 진행하는 스토리텔링 인문학이라는 강좌 시리즈가 있어요. 예. 굉장히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주말에 이제 강의를 한 2시간 하시는데 네. 그거 이제 매번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이 오세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의 도서관이라든가 네. 박물관에서 하는 쪽의 교육 과정은 사람이 안 와서 걱정인 네. 그런 상황이 좀 빨리 좀 개선이 되는. 그래서 우리 중장년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데 가서 본인의 삶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이 광좌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게 저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좌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오, 그래요? 유료 무료 따지지 않고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 힘들 때나 시간이 남을 때 책 읽기가 귀찮아서 가서 앉아 있고 그랬었을 때가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여가 시간을 그렇게 즐겼다 하기에 반면 다른 분들은 이 창업이나 창직 또는 이거를 들어서 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박물관, 지자체, 뭐 제가 말했던 신백화점 같은 데에도 굉장히 많은 강좌가 열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가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저도 가야겠어요. 네. 저도 이제 이모작, 삼모작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압박감이 많이 밀려오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좌를 좀 찾아봐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나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거는 예. 네. 그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살아계실 때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네. 우리 팀의 문제 해결책은 다른 팀에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팀에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전혀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다른 팀에 가서 기웃기웃하면 네네. 그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팀의 문제의 해결책,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만약에 컴퓨터 업종에서 재취업하겠다 해서 컴퓨터만 듣는 것은 맞아요. 앞으로 미래는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다. 네네. 컴퓨터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뭐죠? 인문 강좌도 들어야 되고 예술 강의도 들음으로써 컴퓨터 쪽에 재취업해서 나의 폭넓은 소양을 어떻게 쌓느냐가 굉장히 좋은 그 통찰력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재취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인생 2모작, 3모작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재취업이라는 게 물론 자아 실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재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글쎄요,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게 받는 것만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연봉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가장 늘 중요하죠.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이게 꼭 물어봐야 할 문제이긴 한데 이게 면접 볼 때 아무리 조심히 여쭤본다고 해도 면접보다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진다거나 저 물어보는 저나 듣는 분들이나 얼굴 화끈거릴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을 선생님. 꺼내기도 힘들어요. 네. 네. 사실 연봉이 가장 중요하죠. 네. 돈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 사실 서두르지 말고 좀 의연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연봉 협상은 구직자가 자신의 위치나 역량, 나의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할 수 있는지 회사에게 이제 어필하면서 회사와 서로 만족될 때 연봉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는데 너무 자기의 고집을 또 내세우면 안 되시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협상하시는 내내 좀 인내심도 좀 필요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연봉을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 얼마를 줬으면 좋겠냐, 중장년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받으셨던 금액이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줘야 될지 드리거든요. 모르는 이런 게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에 받았던 금액을 또 이야기하시면 또 중소기업 대표님 헉하시기 예. 때문에 일단 회사 내규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직무와 관련해서 더 이제 내가 어필하고 내가 와서 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하시고 좀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때 네. 연봉에 대해서 살짝 이제 언급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도 중요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취업이 급하다고 해서 바로 그냥 뭐
연봉이 너무 작은데 그냥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일하면서의 만족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가게의 생활비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에 내가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가업비 정도를 책정하셔서 이 정도의 어느 정도는 하한선을 정하신 다음에 일단 연봉 협상에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복지 시설이라든가 내가 이제 차량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그런 제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하고 있는 업무가 나와 적합한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 안에서 협상을 해가시는 것이 그렇죠.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인데 50세면 퇴직을 준비해야 되는 반퇴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지금 제가 잘 아는 지인분 중에 그 모 중견기업의 그 임원분이세요. 네.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우리 보고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베이비 하지 마라. 먹을 만큼 먹었다. 그래서 베이비냐. 그래서 네. 이제 그러네요. 이렇게 예. 베이비 부머에 대한 그 네. 이런 그 용어 자체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네, 재밌어요. 사실 이 경력자들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잘 찾아가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저희가 고령화라든가 노후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이런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직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생애 설계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업 방송에서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를 지금 시리즈별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정보들을 좀 다 수집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재취업과 경력 관리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 같은 취업 시장에서는 네. 조금 뭐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업에서 자신을 왜 채용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CEO 입장에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채용이 되신 다음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통해서 그렇죠. 보여드리는 네.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중장년 일자리 센터에 이제 상담을 오실 때 바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전화 예약을 하고 오시는데 네. 되게 쭈삣쭈삣 오실 때도 있으세요. 건강한데 일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일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일자리 센터나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 있으면 무조건 가셔서 나에 대해서 일자리 정보를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내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좀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어딘가에서 의인이 나타나서 서로 도움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중장년 구직자 여러분들이 김미준 선임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은 용기를 정말요.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늘 본인의 분야에서 최고였던 김효수 대표님. 네, 중장년 구직자분들에게 또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자신에 대한 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20대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지만 네. 저는 중장년에게도 똑같다고 봅니다. 떠밀리지 마시고 사회적인 어떤 평판에 좌우되지 마시고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네. 그냥 내가 하던 일과 다른 직종으로 옮기더라도 내가 하고 싶다면 그냥 하시는 거. 근데 그것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적은 사람은 이걸 창피하게 여기고 그렇죠.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당함을 갖기 위해서라도 자신에 대한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최첨단 기계는 결국 오래된 기계가 만든다. 아. 네. 결국에는 오래된 기계가 최첨단 기계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장년이라는 그 나이 드셨다라는 어떤 뭐 이렇게 부족함 또는 어떤 그 열세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자존감의 회복 이것이 우리 중장년층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역시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최첨단 기계는 결국 오래된 기계가 만든다. 그러니까 중장년 구직자 여러분들 사회에서 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재취업 구인 정보를 전해드리는 도전 재취업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조영주 캐스터가 준비했죠? 알찬 정보 전해주시죠. 네, 도전 재취업, 중장년 인재를 찾고 있는 기업들 소개해드립니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메디엔젤에서 조경 미화 직원을 모집합니다. 이 귀뚜라미 아산 공장의 조경과 전기, 미화 업무를 맡는 정규직 채용건인데요. 주 5일 근무에 월 120만 원의 임금 조건, 4대 보험 혜택이 있고요. 토요일 특근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보이시는 메일 주소 참고하셔서 이메일로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울산 북구에 위치한 극동에서 5톤 화물차 운전과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정규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월 170만 원의 임금 조건, 4대 보험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합덕토건에서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술 관련 차장급 이상으로 업무를 맡아본 경력자를 찾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역시 4대 보험의 혜택이 주어지는 정규직 채용건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레인보우 외국인 학교에서 정규직 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주 5일 근무에 월 130만 원의 임금 조건, 식대가 별도로 지급되거나 식사가 따로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경력이 있으시거나 여성이시라면 우대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잘 참고해 주세요.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경동엔텍에서 기계 수리와 정비를 맡아볼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공무 경력자이시라면 우대받을 수 있고요. 연봉 3천만 원의 임금 조건, 4대 보험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알려드린 구인 소식 외에도 더 많은 정보들이요. 작년 일자리 희망넷과 시니어 50플러스 서울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더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이상 중장년 일자리 알짜 정보였습니다. 네, 조영주 캐스터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100세 시대 미리 준비하는 중장년 재취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YTT 김유석 대표이사 그리고 무역협회 일자리 희망센터 김미진 선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고 싶어하는 중장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